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참 오랜만에 모임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국입니다. 오늘은 퍼스트 클래스 경남권 모임이 2018년도 첫 정기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저랑 이 단무지 동생이랑 어떻게 운 좋게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는 김해에 있는 루반 커피라는 곳이고, 보시면 건물이 굉장히 이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곡선과 비대칭에 대한 디자인으로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오늘 참석 차량을 소개하자면, 저희 퍼스트 클래스 모임 주최자인 회장 형님의 SLS AMG, 이번에 마음 좋게 레드로 이렇게 실내외가 다 레드로 꾸며진 아주 멋들어진 차량입니다. 슈퍼카 중에 슈퍼카의 대명사 선두주자인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로 슈퍼벨로체 SV입니다. 딱 봐도 이건 아벤타도 슈퍼벨로체 같은 경우는 실제로 봐야지만 그 포스와 웅장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모든 것이 얘네들은 곡선을 쓰지 않습니다. 모든 게 직선과 잘 지냈어. 그래서 그 슈퍼벨로체 같은 경우는 모든 게 곡선이 없어요. 모든 게 직선으로만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반대로 페라리 같은 경우는 모든 선들이 역학적으로 공기가 흐르는 방향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람보르기니는 그런 거는 마치 필요 없다, 그런 건 우리한테 뭔들 필요하니 우리는 포스로 승부하겠다, 힘으로 승부하겠다 라고 어필하는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이 곳곳에 카본 파츠로 되어 있어요. 카본 파츠 같은 경우는 이건 정식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옵션가가 붙기 때문에, 이거 하나 뒤에 디펜더 덕트 하나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1,500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한 차에 오래 보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엔 아우디 RA, 모든 자동차 매니아들에게 선호를 받고 있는 차량이죠. 그 중에 RA 스파이더 중에 익스클루시브 모델 같은 경우는 매물이 없어서 못 구할 정만큼 인기 상품입니다. 그리고 이 인기 높은 차량을 이어서 나온 신형 RA 같은 건 모든 게 우라칸과 차체를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특히 루프 라인부터 해서 C필러로 떨어지는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우라칸과 다른, 우라칸 같은 경우는 뒤에 카본 필터를 쓰지만, 신형 RA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합금으로, 그것을 카본을 굳이 쓰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나쁘냐, 그건 아닙니다. 좋고 나쁨의 차이가 아니라 단지 그 무게 경량화의 차이일 뿐이고, 무게 경량화가 이 미드필더에 있는 필터로 떨어진 그 라인 자체에서 그게 무겁다고 해서 나쁜 건 결코 아닙니다. 왜 미드십 스포츠카가 좋냐면 그 무게 배분 때문인데, 무게 배분에 의해서 미드십에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을 썼다는 것 자체가 강도를 높이기 위한 거지, 무게 차이가 결코 좋다 나쁘다라고 함부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형 휠 같은 경우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무게가 좀 무거운 편입니다. 휠 자체가. 그럼에도 이제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휠을 썼기 때문에 그 나쁜 게 없고, 무엇보다 이번에 신형 RA 플러스 같은 경우는 세라믹 브레이크가 기본 장착입니다. 세라믹 브레이크라면 성능이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열 효율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발산점을 내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란 까브리오 같은 경우는 마세라티에서 가장 스포티하고 가장 럭셔리한 차로 나온 럭셔리 스포츠 쿠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벤츠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 시발점이 됐던 차량이 AMG C63, AMG GTS인가? AMG GTS, AMG C63 자체가 그 시발점으로 해서 달라진 모습을 했고, 그 퍼포먼스와 재미는 재미라기보다는 퍼포먼스와 그 운동 성능에 대한 완벽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순수 노란색이라기보다는 랩핑을 한 차량인 것 같네요. 람보르기니 매니아들의 가장 선호하는 차량, 가야드로 특별 에디션의 수동 모델입니다. 수동 모델 같은 경우는 미션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수동 미션의 맛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함부로 이 차량을 가시하지는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OGT, BMW OGT 자체는 정말 7 시리즈 바디 플랫폼을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광활한 실내와 편안한 승차감, 그리고 뛰어난 효율과 연비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용 차량으로 가장 선호받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차의 그냥 가장 기본과 중심점이 되어준 포르쉐 911입니다. 포르쉐 911 자체는 이번 991 NK2 모델부터 시작해서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 높아진 그 마력과 파워, 토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했지만 리어 엔진에도 불구하고 운동 성능이 더 높은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BMW의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모두 이제 국민 차량이라고 일컬을 만큼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풀체인지가 와서 더 데일리카로서 손색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그란 까브리오의 이제 오픈카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이 쿠페 차량을 많이 선호하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푸조 308 같은 경우는 이건 뒤에서 보셔야 돼요. 이 라인 자체가 마치 웃고 있는 듯한 표정이잖아요. 희죽 쓱. 그러니까 이 웃고 있는 표정이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새로운 신형 RS 한 대가 더 들어왔네요. 신형 RS는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패스하는 걸로 하시고요. 그 렉서스의 새로운 모습을 담고 있는 LC500입니다. LC500 같은 경우는 2012년도 LF LC에 대한 컨셉카를 그대로 양상까지 한 아주 멋진 차량입니다. 이 렉서스의 장점은 많이 있겠지만 또 밝은 날에 볼 때는 도장면을 봐야 됩니다. 도장면 718 박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저도 계약했지만 결국 한 대도 뽑지 못했던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럭셔리의 대명사 벤틀리 컨티넨탈 GT입니다. 컨티넨탈 GT 모델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가 타셨을 때 저도 몇 번 타봤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냥 고급스러워요. 모든 라인 자체가 그 고급감을 저희가 함부로 설명을 할 수 없을 만큼 라인 하나하나가 모든 게 고급스럽고 이 이상 어떻게 고급스러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신형 컨티넨탈 GT가 발표가 되고 저는 헤드라이트랑 테일램프 디자인만 바뀐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모든 라인이 다 수정이 됐어요. 수정이 됐음에도 그 고유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더 고급스러워졌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잊을 수 없죠. BMW M4입니다. M4 같은 경우는 저도 아직까지 너무 좋아하고 선호하고 즐기는 차량이기도 한데요. 지금도 M4 컨버터블이군요. M4 컨버터블이고요. M4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제가 돈이 여유가 된다면 아니면 마음의 여유가 된다면 한 대 더 구입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운동 성능을 내는 메르세데스 AMG의
GTS 모델입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무엇을 상상하든 훨씬 그 이상의 운동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타고 다닐 때 즐거움과 포스, 이쁨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이 차는 그러니까 개발자가 처음부터 하나만 포인트를 줬어요. 뭐 디자인, 성능 이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포인트 줬던 부분은 비율로만 만드는 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꺾이는 부분이 찾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곡선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꺾이는 부분 자체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굉장히 힘든데, 하체 마감이 힘들 텐데 그것까지도 이제 다 성공시킨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타보지 못했지만 타봤던 모든 사람들이 극찬하고 있는 포르쉐 신형 파나메라 S입니다. 4S입니다. 이 차가 저는 실제로 보면 정말 티도 안 날 줄 알고 구형이랑 정말 구분도 못할 줄 알았는데 보자마자 느껴지더라고요. 이 차는 신형이구나, 신형 파나메라가 맞구나 라고 생각이 딱 들 만큼 포스가 넘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도착한 것은 바로 김해에 위치한 루반 커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엔 맥라렌 720S입니다. 맥라렌 같은 경우는 많은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카, 슈퍼카, 이건 슈퍼 트림입니다. 그냐면 하이퍼카 같은 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세나라고 나오죠. 맥라렌 720, 번호판도 720이네요. 이 두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스탠다드 모델이랑 그리고 퍼포먼스 모델, 그리고 럭셔리 모델인데 이거는 퍼포먼스 모델이네요. 퍼포먼스 모델 같은 경우는 헤드라이트, 기본적으로 적용된 게 헤드라이트 쪽에 카본, 그리고 사이드 미러 덮개에 카본이 적용되고, 실내 같은 경우는 알칸타라로 적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차 같은 거는 그냥 아직 말이 많긴 하지만, 좋은 쪽으로요. 좋은 쪽은 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이쁘다, 그리고 성능이 매우 좋다, 그리고 라인이 아름답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맥라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는 경량화가 가장 크겠죠. 그러니까 에어로다이나믹도 압도적으로 좋긴 하지만 경량화도 압도적으로 좋은 차량입니다. 곳곳에 경량화를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중 가장 충격적인 게 캘리퍼 같은 경우는 모든 게 세라믹 캘리퍼 같은 경우는 덮개가 당연히 이 정도 덮어야지 이쁘다고 볼 수 있지만 그 무게조차도 얘들은 사치다 생각하고 캘리퍼에 필요 없는 부분은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패드가 있는 부분만 이제 캘리퍼 덮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옆으로 밀어주는, 달려주는 에어덕트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을 해서 이쪽으로 나와서 여기로 나와서, 그리고 이렇게 흐르는 방향, 그리고 눌러주는 에어덕트가, 눌러준 거에 공기를 이제 엔지니어를 시켜주기 위한 에어덕트는 옆에 위에서 봐야지만 볼 수가 있는 에어덕트가 있습니다. 그 루프는 세 가지 선택할 수 있는데 스탠다드 루프, 그리고 글라스 루프, 그리고 카본 루프가 있습니다. 카본 루프도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유광 카본과 무광 카본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글라스 루프. 만약에 제가 구매하게 된다면 이렇게 글라스 루프로 구매할 생각입니다. 저도 평정심을 가지고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소개를 드리려 했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눈이 가네요. 아벤타도르 슈퍼벨로체. 너무 그냥 눈이 계속 갑니다. 이건 차가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정말 슈퍼카 사이에서의 슈퍼카 같은 느낌이 확실히 드는 아주 멋진 차량입니다. 속속들이 이제 차량들이 더 도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도착한 차량은 페라리, 남자의 로망이죠. 제 로망이기도 합니다. 458 쿠페입니다. 458 쿠페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이뻐졌죠. 458로 이제 풀체인지 되면서부터 굉장히 이뻐진 이 앞모습과 눈매, 그리고 눈썹, 데이라이트를 형성한 눈썹들이 있습니다. 또 페라리 같은 거는 모든 라인들이 하나하나가 다 공기가 흐르는 방향을 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라인들이 허투루 있는 게 아니고 라인이 있다고 하면 페라리 같은 경우는 아 공기가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는구나. 루프 같은 경우는 이쪽은 바깥쪽으로 흐르고 이쪽은 안쪽으로 흐르는구나 라고 알려주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스터의 흥행의 창시자 중에 하나죠. 982 박스터. 982 박스터 같은 경우는 언제나 펀 드라이빙을 추구하고 그 펀 드라이빙에 대한 또 즐거움은 직접 운전하지 않고서는 모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작은 차체에서 미드십 사이즈, 그리고 그 코너 때 마치 중심에 못을 꼭 박아주고 이렇게 쑥 도는 듯한 느낌은 정말 일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M4의 또 다른 버전, DTG 옵션 버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포인트와 특징과 장점을 들 수 있겠지만 일단은 기존 M4와 다른 또 화려함과 퍼포먼스적인 부분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특히 멋스럽게 보이는 리어 스포일러조차도 이제 공기 역학적으로 그러니까 고속에서도 다운 스포를 일려주는 이 라인, 그러니까 살짝 올라간 이 라인이 작지만 매우 큰 역할을 하고요. 옆에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거든요. 이 얇다고 해서 그걸 함부로 얇다고 이거는 성능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굉장히 그러니까 코너에서의 잡아준 중심점이 매우 큽니다. 물론 여기에 크면 클수록 좀 더 그 포인트는 더 넓어지겠죠. 이제 차가 절반이 왔습니다. 그렇게 절반이 온 상태입니다. 현재는 맥라렌 650S의 하드코어 버전입니다. 하드코어 버전이라 하면 이제 좀 더 서킷 특화된 차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모든 게 그러니까 하드코어가 정말 쉽게 설명해서 말 그대로 모든 게 하드하다고 보시면 돼요. 서스부터 해서 타이어는 거의 지우개 수준이죠. 그리고 차체에서 이제 경량화까지 이루어진 하드코어 버전 675LT 스파이더입니다. 500대 한정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그 중에 한 대입니다. 그 중에 한 대가 한국에 있다는 것 자체도 너무 고마운데 차를 좋아하는 사람에서 또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모의 분의 차량이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사랑하는 티타늄 배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소리가 좋은지 그렇게까지 몰라요. 티타늄 배기 같은 경우. 그러나 이제 티타늄 배기가 익었다, 이제 그러니까 익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나는 소리는 경이롭다 수준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더 모델 중에서 이제 사실 자동 루프를 중에는 이렇게 뒤에 엔진이 보이는 스파이더 모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675LT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엔진을 뒤에서 볼 수가 있죠. 매우 차주로서 얼마나 행복한 부분일까요? 저도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그리고 초경량화 휠 같은 경우는 이 휠은 보통 저희가 넣는 차량의 휠보다는 한 12kg 정도 가벼운 휠이에요. 이 12kg가 가볍다는 말이 얼마나 크냐면 하나하나를 더하게 되면 48kg가 가볍다는 말이거든요. 그 48kg를 하부에서 현가 질량이라죠. 현가 같은 경우는 휠캡 아랫부분을 말하거든요. 휠캡을 중심점으로 해서 아랫부분 현가의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쪽의 질량이 가볍다는 것은 그만큼 운동 성능이 좀 더 향상이 된다는 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카본을 하게 되면 무조건 클리어 코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는데 정말 진짜 멋진 차량의 카본 같은 경우는 굳이 클리어 코팅을 하지 않아도 그 포스와 아름다움과 우람한 라인들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이탈 같은 헤드라이트 자체도 이제 보면 볼수록 이제 눈에 익어서 그런지 그렇게 멋져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이탈 같다는 느낌보다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스포티한 느낌을 좀 더 라인을 많이 갖추고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도 차를 좋아하게 되면 항상 요즘 차에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인데 헤드라이트에 이렇게 홈이 파여진 차량들이 하나 둘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운 정형화된 그 도장법이 그 공식법이거든요. 이렇게 라인이 있는 차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기피하는 라인인데 이거를 만들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멋스럽고, 우리는 이 정도의 도자관 그리고 판금에 대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LC500도 앞에 홈이 흠뿍 파여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요즘에 많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정말 앉기에도 너무 편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시트 포지션 자체는 최근에 488이랑 굉장히 흡사하고요. 잠시만요. 그냥 모습 자체가 너무 강하고 이쁩니다. 그리고 천장 글라스 루프 너무 이쁘고요. 정말 아름답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차량입니다. 핸들 자체는 전 사실 제가 탔던 차량 중에는 아우디 RS7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차가 딱 앉았을 때 핸들 포지션이 너무 잘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깜짝 놀랐어요. 뒤로 보시면 보이시나? 네, 이쪽 홈 부분이 정말 딱 손에 알맞게 내 손가락에 딱 알맞게끔 딱 걸려줍니다. 그리고 헤드룸도 너무 넉넉하고요. 너무 그냥 최고인데, 그냥 시트 포지션 자체가 너무 좋고요. 무엇보다 타고 내리기가 너무 편합니다. 이런 시트 포지션 가진 차라 치고는 툭하고 페라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페라리보다 훨씬 편하네요. 정말 최고의 차량입니다. 가지고 싶네요. 랜드로버에서 이제 포지션을 완성하였죠. 랜드로버 같은 경우는 이제 보그, 그 다음에 스포츠, 벨라, 그리고 이보크, 이렇게 포지션이 4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처음부터 85년도인가 80년 중반부터 이미 포지션 다 완성하는데 이제 생산을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랜드로버가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이제 벨라로 이제 완성을 시킨 차량입니다. 벨라 같은 경우는 그냥 미래지향적인 차량이에요. 모든 게 벨라에서 나오는 이제 헤드라이트 아이덴티티 자체도 이제 모든 걸 이제 벨라부터 시작해서 스포츠, 그리고 보그, 엔즈, 그리고 이보크까지 이제 이 라인을 다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벨라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레이저 라이트인데, 이제 LED 레이저 라이트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사용하기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모든 상황적 여건이 따라야 되는데, 일단 도로가 어둡고 직진 도로에서 최소 700m 앞까지 오는 차 가는 차가 한 대도 없어야지만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안에 숨겨진 시크릿도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시크릿도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열리진 않네요. 열리진 않고, 그리고 이제 루프 라인부터 해서 이제 뒷모습이 이제 루프 라인에서 떨어지는 모습들이 굉장히 아름답고 뒤에서 보면 굉장히 이쁘긴 한데, 개인적으로 단 하나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뒤쪽 팬더 부분이 너무 밋밋한 것 같아요. 엉덩이가 좀 더 이렇게 튀어나왔으면 좀 더 이뻤을 것 같은데, 무슨 이유였을까요? 이 캐릭터 라인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쪽이 너무 미끈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고, 이게 미는 게 이렇게 또 끝까지 당기는 게 아니고 옆으로 기울면서 이렇게 여는 방식입니다. 실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랜드로버 브랜드답게 고급지게 잘 만들었습니다. 딱 이보크보단 좋고, 이제 랜드로버 스포츠보단 살짝 좀 아쉽게, 그러니까 딱 포지션은 잘 간직한 실내 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차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랜드로버나 제기어 브랜드에서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오디오, 메르디안 오디오입니다. 우와, 메르디안 오디오 같은 경우는 깨끗하고 풍부한 음질로 낮은 출력 와트에서도 만족스러운 음향을 들려주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몇 가지 특징이 더 들 수가 있는데요. 랜드로버에서 스콜피온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접지나 이제 운동 성능보다는 좀 더 고급진 승차감, 그리고 오프로드에서의 이제 마무지 않는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휠이 제가 알기로는 따로 주문할 수 없는 휠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왜냐면 R 디자인인가 휠이거든요. 이 차량이 바로 그 R 다이나믹 차량이네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리고 또 구리색, 요즘 현대가 아니죠, 제네시스 고급 상위 모델에서 쓰고 있는 이제 구리색 포인트도 곳곳에 잘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모인 이곳은 바로 김해에 위치한 루방커피입니다. 루방커피에 들어온 순간 너무 이뻐서 놀랐어요, 제가. 뭔가 좀 고급진 호텔에 온 듯한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 오늘 모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많이 모인 것도 있지만 이제 협찬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행사가 큰 행사임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곳곳에 이제 개인적인 이제 재능 기부라고 하는 협찬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지 공장 하신 분은 이제 바지들을 수르륵 하시고, 이제 오일 공장을 하신 분은, 그리고 모비런, 헐 대박, 모비런 골드다. 제가 너무 가지고 싶네요, 이거. 그 랜드로버 부산 지점에서 이제 다이어리를 좀 알려주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뭐야? 수정액이네. 이거 물에 타먹는 이제 레몬 액이 또 협찬하였습니다. 그리고 액자, 그리고 이거는 비타민 C인가? 약품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휴대폰 거치대인가? 비비 성형외과 원장님께서는 비비 성형외과 제품들, 그리고 농장을 하신 분들은 이제 수많은 이제 과일들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이제 1차적인 모임이 끝나고 이제 2차 이제 저희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이제 잠시 뜸들이고 있는 시간입니다. 제 차를 좋아해 주는 친구들도 많네요. 네. 다들 손에 한 움큼씩 뭔가 들고 있죠. 이게 오늘 다 경품으로 나온 선물들입니다. 협찬 상품으로 이제 재능 기부로 나온 상품들이기 때문에 너무 멋집니다. 모두 한 명의 빠짐없이 모두들 많은 상품을 다 하나둘씩 다 챙겨갔습니다. 그냥 710 온자인데 생각해보니까 오자가 영어 스페링으로 하면 S로 많이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거는 RS7을 탈 때 55 더 7777이 55가 슈퍼세단, SS의 슈퍼세단을 함축적 의미로 저 멋대로 담았는데 이 차는 그대로 땄네요. 720S네요. 번호판 너무 이쁘게 잘했다. 네, 이제 저희가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차는 이제 제일 처음 하는 페라리 458을 타시는 형님의 오리농장이죠. 오리 고깃집으로 갑니다. 네, 갑니다.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 슈퍼벨로체 짱이죠. 그리고 BMW M4 컨버터블, 그리고 아우디 RA V10 플러스 익스클루시브 모델,
그리고 퍼포먼스의 끝판왕 맥라렌 675LT 는 후진이가 한번 필요하네요. 675LT 그냥 음각 그릴의 고급짐이죠. 마세라티의 그랑 투리스모, 그리고 럭셔리의 끝판왕 벤틀리의 컨티넨탈 GT, 그리고 퍼포먼스는 빠질 수 없죠. 포르쉐의 718 박스터, 그리고 가족 세단의 슈퍼 괴물 포르쉐의 이제 파나메라 4S 신형 모델이죠. 와, 모든 게 끝판왕입니다. 맥라렌 720S, 그리고 퍼포먼스는 또 이어가는 아우디 신형 RA V10 플러스, 그리고 페라리의 캘리포니아 T, 그리고 메르세데스 AMG의 C63S, 그리고 마세라티의 그랑 까브리올레, 그리고 수동 미션의 람보르기니 가야드로, 그리고 신형 RA V10 플러스 모델까지 해서 이제 제가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가자, 재훈. 저희가 도착한 것은 바로 주천 오리농원 오리탕 전문점입니다. 이쪽은 저희 멤버분 한 분이 운영하는 곳이고요. 맛집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주천 오리농원인 곳입니다. 형님 그 녹화해놓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식사를 모두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헤어진 시간입니다. 날씨가 좋으면 저희가 함께 드라이브를 즐길 텐데 날씨가 많이 흐릿해져서 그냥 돌아가는 길에 대구 및 울산, 포항 그리고 부산 등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희가 함께 그냥 잠시 드라이브 아닌 드라이브를 즐기고 이렇게 헤어질 겁니다. 그렇게 오늘 금일 가진 퍼스트 클래스 2018년도 첫 번째 정기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